고양신문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입니다. 예, 이송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월요일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주말에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보는 게 낙이잖아요. 아, 저 이번에 못 봤어요, 근데. 아, 그러세요? 예. 손흥민 하면 역시 골을 기대하고 그 중계를 보는데 요새는 어시스트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 어시스트를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시스트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고양신문 뉴스체크도 예. 우리 고양시 시민들에게 좋은 뉴스를 잘 어시스트 해드리는 기사를 어시스트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골은 누가 넣어요? 내 골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예. 인생에 골을 넣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소식 헤드라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시가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에 선정됐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창릉 신도시에 원래 계획됐던 인공 호수공원이 백지화됐습니다. 네, 이소우 기자님이 날카로운 어시스트 해주셨고요. 저는 부드러운 어시스트 2개. 네. 자, 책으로 환경운동 펼치는 노승영 번역가님을 소개해드리고요. 장항습지에 제두루미들이 무려 100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새로운 자족시설 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입니다. 영상, 웹툰, 게임 이런 콘텐츠들을 한데 모아서 고양시의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클러스터 이름이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그 이름만 들어서는 선뜻 이렇게 감이 좀 안 오고 지금 예. 여기 그 위치도도 있는데 저도 위치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만들어지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위치는 킨텍스 제2전 시장 바로 인근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그 옆에 이제 공터가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 공터, 그 공터가 이제 킨텍스 지원 부지라서 고양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규모는 1,600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고 그 건물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상, 웹툰, 뭐 K-팝 이런 산업들이 들어오겠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고양신문 옥상에 가서 찍은 고양시청 사진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IP 융복한 클러스터에 관련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예. 고양시가 뭔가 굵직한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현수막을 걸거든요. 예. 이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기대가 좀 큰 것 같은데 의미가 어떤 건지. 네, 이게 전국 최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이제 정부 사업인데 이 문체부가 주도한 사업이거든요. 문체부 산하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에 이런 클러스터를 한번 조성해 보자라고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그게 고양시가 이제 된 거죠.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하나씩 보통 이제 후보로 내세웠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후보로 내세웠었고 네. 뭐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양시 킨텍스 인근이랑 그다음에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이 두 군데가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청라국제도시를 이기고 선정이 됐다. 이 사업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보니까 국비는 109억 원이 지원되고요. 이게 12로 매칭 사업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12가 76억 원 네. 초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게 어떤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건지. 저는 이제 2024년까지 건물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IP 융복합 콘텐츠 IP는 영어로 지적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예, 지적 재산을 융복합한다. 신산업들이 기존 네. 산업이랑 같이 연구를 한다. 그렇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예, 만들어낸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 새로운 산업들끼리 융복합하고 또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해서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네. 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네. 전국 최초로 정부 주도로 시도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시의 미래 산업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방송, 영상, 그리고 웹툰, K-팝 예. 또는 출판, 게임 뭐 이런 콘텐츠 중심의 이런 산업이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실현되는 중심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제 의미가 있는 게 한 번에 단순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8년 동안 전체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약 5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그다음에 경기도가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거 그런 데 또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IP 기업, 지적재산 기업들이 투자사하고 함께 한 27곳이 공동으로 참여해가지고 컨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라는 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될 곳이 바로 일산 테크노밸리 하고 영상방송밸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리 여기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그런 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고양시에 좀 모여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젊은 고양시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창릉 신도시 소식입니다. 요즘 뭐 LH 직원들 땅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더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고양신문이 단독 보도 내용은 창릉 신도시에 원래 계획됐던 인공 호수공원이 백지화됐다. 말 그대로 이제 인공 호수공원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 자연 하천을 확장하는 수변공원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은 호수공원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을 텐데 예. 이런 결정이 언제 내려진 거죠? 네, 원래는 작년 3월에 창릉 상기 신도시가 지구 지정이 그때 됐거든요. 3월에 지정될 때까지만 해도 인공 호수공원은 조성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8월에 그 창릉 신도시 설계에 대한 국제 공모 네. 당선작이 발표가 됐죠. 공개가 됐죠. 근데 그때 이미 그 공모작에는 인공 호수공원이 이제 설계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이제 9월 달부터 마스터 플랜 회의라고 창릉 상기 신도시를 설계하게 될 전문가들, 교수 집단, 이런 분들이 뭐 14차례나 회의를 이제 거듭하는데 그 회의에서도 인공 호수공원까지는 필요 없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번 달 2일에 국토부에다가 LH가 지구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 신청을 위한 접수를 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이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지구 계획이 서류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국토부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호수공원은 뭐 무산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자, 호수공원이 왜 필요가 없다? 이유는 뭐죠?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관리 비용. 두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는데 창릉천이 네네. 관통하게 되는데 창릉천과 인공 호수공원을 설계해서 만들었을 때 그 뭐죠? 하천의 바닥의 높이, 수차. 수차가 차이가 좀 발생한다. 그래서 뭔가 이제 물을 순환하는데 힘들다. 그 외에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인공적으로 뭔가 만드는 거, 이것이 트렌드가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것이 트렌드다. 3기 신도시 지구 지정된 도시 중에 창릉만 유일하게 중간에 자연 하천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천을 적극 활용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게 요게 조감도인데요. 요 조감도를 보시면 이 노란색이 그 창릉 신도시 구역이고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창릉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한가운데로 창릉천이 지나가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요, 그 삼성 신도시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그 창릉천 그 수변 공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좀 조성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입주 전이기 때문에 뭐 일반 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3기 신도시, 뭔가 이제 신도시라고 했을 때 큰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네. 저희 일산의 호수공원. 소중한 보물, 호수공원,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 네네. 예, 여기에도 호수공원이 크게 있는데 물이 있는 공원이 있어야지 야, 이게 멋진 도시가 아니겠냐, 미래 도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반대로 주변 집 곳곳에 여러 개 있는 게 낫다. 작은 공원들이. 예, 작은 공원들이. 그다음에 이 공원들이 자연 친화적이어야 한다. 이런 게 트렌드라고 하니까 멋있게 뭐 조성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문화면에는 중산동에 사는 고향의 이웃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바로 노승영 번역가님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까지 한 80권 이런 책을 번역하신 출판계에 아주 믿을만한 그런 번역가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번역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네.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번역가가 어떤 직업이다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사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80권이나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한 베테랑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 책을 소개하고 계시나요? 보통 번역가 분들이 뭐 소설이면 소설 아니면은 어떤 특정 분야의 책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승영 그 번역가님은 본인 스스로 잡식성이다. 그래서 뭐 과학, 철학, 문학 장르를 가리지 않고 뭐 어떤 분야든지 확실한 결과물을 내는 이런 실력으로 상당히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력하는 분야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본인 스스로 가장 심혈을 쏟는 분야는 바로 생태와 환경 분야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책들,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이 본인이 직접 추천해 주신 책들인데요. 하나같이 생태 환경 분야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번역 서적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노승영 선생님이 그 고향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예. 본인은 인터뷰에서 이 생태와 환경 관련 책을 번역하는 일 자체가 또 하나의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어떤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역가 하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이제 이렇게 네. 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네. 실제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지도 궁금했어요. 자, 과연 번역가라는 그 직업의 실상이 어떤가? 이 부분이 이번 기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네, 인터뷰를 진행한 이병우 기자님이 그 번역가로 먹고 살만한가요? 뭐 번역로는 만족스러운가요? 힘든 네. 점은 뭔가요? 아주 꼬치꼬치 예. 집요하게 캐물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노승영 번역가님의 답변이 한마디로 여전히 생계형이다. 그 번역료라는 게 워낙 그 좀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10년째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승영 번역가님도 2007년부터 이제 전업 번역가로 이제 결심을 하신 이후로 하루에 평균 무조건 원고지 45장 번역한다. 예. 네, 이런 어떤 하나의 루틴을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면서 그 직업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네, 번역가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지속하는 네네. 그런 노하우도 좀 이야기하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뭐 평범한 답변이기도 한데요. 예. 아주 단조로운 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밖에 기사 속에는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노승영 번역가님이 직접 추천해 주신 책도 올해 안에 한 권 정도 좀 이렇게 골라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장항습지에 그 제두루미가 예. 하루에 한 100마리 이상씩 이렇게 찾아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래서 벼르다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 일찍 제가 장항습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네, 장항습지, 장항아이씨 바로 옆에는 한강변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예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한강유역환경청에 예. 미리 취재 허가로 예. 출입 허가를 받고 예. 그러고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자유로 너머로 이렇게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자 장항습지에도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예. 뭐 큰 기러기, 쇠기러기, 그리고 청둥오리, 뭐 이런 겨울철새들이 뭐 수천 마리가 이렇게 장항습지에 그 물이 출렁출렁하는 문온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100여 마리의 제두루미들이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장항습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네. 이 제두루미들이 주로 그 한반도의 남쪽의 순천만 예. 아니면은 일본의 그 두루미 마을로 유명한 이즈미시라고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많은 개체가 월동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월동을 하는 제두루미들이 이제 2월 말부터 3월이 되면 다시 그 번식지인 그 중국 북쪽이나 아니면은 러시아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그 이동을 하는 중간에 우리 고양시 장항습지에 들러서 잠도 좀 자고 예. 또 먹이도 보충하고 그래서 예. 에너지를 충전하고 먼 길을 날아간다. 네. 그렇다면 매일 새로운 제두루미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의 그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제두루미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장항습지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 농사가 끝난 논에 겨울 내내 물을 열심히 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모니터링하는 단체에서는 일주일에 새벽마다 3번씩이나 가서 오늘은 몇 마리, 오늘은 몇 마리 정확한 숫자를 카운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들이 예. 바로 장항습지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인데요. 그 사진 그 오른쪽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에코코리아의 한동욱 박사님, 그리고 이은정 사무처장님, 그리고 그 옆에는 한강하구 장항습지 보존의 박평수 대표님입니다. 예. 그리고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장항습지 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허신용 센터장님. 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장항습지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그 영상도 찍으셨다고 하는데 영상도 한번 공개하시죠. 탐조용 망원경에다가 그 렌즈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착시켜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화질은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장항습지 제두루미들의 우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체크는 장항습지 제두루미 영상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